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 아주 조용하고 치명적인 반란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포들이 인슐린의 신호를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반란이 수년간 지속되면 결국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전 세계 4억 6,300만 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그 90에서 95%가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이 핵심 원인인 제2형 당뇨병입니다. 무섭게도 이 병은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증상 없이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이야기는 그 약을 먹기 전에 혹은 이미 먹고 있더라도 병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약물적 치료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시간에 하는 단 한 가지 행동입니다. 바로 공복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의 타이밍과 공복이라는 조건이 결합되었을 때 인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것을 훨씬 초월합니다. 이것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대사 반란의 핵심 고리를 직접 끊어내는 과정입니다. 혈당을 낮추는 약이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메커니즘과 실제 수치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올라갑니다.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마치 열쇠처럼 세포문을 열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합니다. 그런데 과식,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장기간 지속되면 세포가 인슐린이라는 열쇠의 반응을 점점 덜 하게 됩니다.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이 높은 인슐린 상태가 지방 축적을 가속화하고 염증을 일으키며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결국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게 되면 혈당이 통제 불가능 수준까지 오릅니다. 이것이 제2형 당뇨병의 전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정을 뒤집는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근육입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처리하는 가장 큰 기관은 간이나 지방이 아니라 골격근입니다. 근육은 구강으로 섭취한 포도당 부하의 80% 이상을 흡수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할 때 사용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GLUT사라고 불리는 포도당 수송체입니다. 평상시에 GLUT사는 세포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인슐린이 오면 신호를 받아 세포 표면으로 나와 포도당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 신호 전달 체계가 망가져서 GLUT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포도당이 세포 밖에서 떠돌게 되고 혈당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공복 운동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인슐린이 없어도 GLUT사가 세포 표면으로 이동합니다. 즉 운동은 인슐린이라는 열쇠 없이도 세포문을 직접 여는 두 번째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통해 GLUT사 발현이 20에서 70%까지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운동이 끝난 후에도 지속됩니다. 한 번의 운동 세션이 이후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근육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인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즉 오늘 아침 30분 운동을 하면 내일 오후까지 세포가 혈당을 더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복 상태가 더 효과적인 것일까요? 이것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혈중 인슐린 수치가 낮습니다. 인슐린 수치가 낮으면 몸은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방 조직에서 지방산이 유리되어 혈액으로 방출되고 근육이 이 지방산을 태웁니다. 이 과정에서 근육 세포 안에 지방 독성 물질이 제거됩니다. 지방 독성 물질은 인슐린 신호 전달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즉 공복 운동은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면서 동시에 인슐린 신호를 방해하던 독성 지방, 대사물을 청소하는 이중작용을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 공복 훈련은 식후 훈련보다 근육 적응을 촉진하고 전신 포도당 내성을 개선하는 데 더 강력하다는 결과가 처음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고지방식이 실험 모델에서도 공복 운동 그룹은 식후 운동 그룹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 지표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수치로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당화혈색소 수치를 평균 0.5에서 0.7% 감소시킵니다. 저항성 운동은 강도 10에서 15%의 근력 향상과 함께 인슐린 감수성을 같은 수준으로 개선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병행하는 복합 운동은 단일 운동보다 당화혈색소를 더 크게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즉 HIIT의 경우 일반 중강도 운동보다 인슐린 감수성 개선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컸다는 메타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주간의 집중 운동 프로그램에서는 48에서 72시간 후 평균 혈당이 13%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당뇨약이 목표로 하는 혈당 감소 효과와 비견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체중을 5%만 줄여도 인슐린 저항성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것이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당뇨병 예방 프로그램에서는 신체활동 목표를 달성한 참가자들이 체중 감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발생률을 44%나 줄였습니다. 운동이 체중 감량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대사 개선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복 운동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침에 밥 안 먹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공복의 정의입니다. 진정한 공복 상태는 마지막 식사로부터 최소 8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아침 기상 후 아침 식사 전에 운동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수면 중 8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유지된 후이므로 혈중 인슐린이 기저 수준으로 낮아져 있고 간 글리코겐도 부분적으로 고갈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하면 지방 산화와 GLUT4 활성화가 극대화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운동 강도와 종류입니다. 공복 운동 초보자라면 처음에는 중강도 유산소 운동, 즉 최대 심박수의 40에서 60% 수준의 걷기나 가벼운 조깅으로 시작하십시오.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저항성 운동인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덤벨 운동 등을 추가하십시오. 복합 운동이 단일 운동보다 당화혈색소와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20에서 30초 전력 운동 후 1에서 2분 회복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당뇨 환자이거나 오랫동안 운동을 안 했던 분은 처음부터 고강도 운동을 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원칙은 운동 후 식사 타이밍입니다. 공복 운동이 끝나면 30분 이내에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 시점에 GLUT4가 최대로 활성화되어 있어 혈당 조절에 가장 유리한 창이 열려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회복을 돕고 복합 탄수화물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이제 공복 운동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실용적인 루틴과 식단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루틴은 20분 공복 복합회로 운동입니다. 기상 후 물 한 잔을 마신 뒤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스쿼트 15회, 팔굽혀펴기 10회, 플랭크 30초 런지, 좌우 각 10회, 2세트를 2에서 3회 반복하십시오. 총 소요 시간은 15에서 20분입니다. 이 루틴은 큰 근육군을 동시에 자극하여 GLUT4 활성화 면적을 극대화합니다. 운동기구가 없어도 집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공복 운동 후 최적 회복 식단입니다. 재료는 계란 2개, 현미밥 반 공기, 두부 100g, 브로콜리 1줌, 올리브 오일 1티스푼입니다. 계란은 삶거나 스크램블로 준비하고 두부와 브로콜리는 올리브 오일에 볶아 현미밥과 함께 섭취합니다. 계란과 두부에서 단백질을, 현미밥에서 복합 탄수화물을 공급받아 혈당을 서서히 올리면서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이 한 끼의 혈당 지수는 낮고 단백질 함량은 충분하여 운동 후 최적의 식사로 손색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 저녁 한방 식단입니다.
재료는 연두부 1팩, 된장 1큰술, 미역 1줌, 마늘 2쪽, 고등어 구이 1토막, 보리밥 반 공기입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으로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역은 식이섬유와 알긴산이 풍부하여 식후 혈당 급상승을 완화합니다.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은 만성 염증을 낮추어 인슐린 신호 전달을 방해하는 염증을 줄입니다. 마늘은 아연과 유황 화합물이 풍부하여 인슐린 분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리밥은 쌀밥보다 혈당 지수가 낮아 식후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이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안전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인슐린이나 설포니루레아 계열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주의하십시오. 이 약들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데 공복 운동과 결합하면 저혈당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70mg/dL 미만이거나 300mg/dL를 초과할 때는 운동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운동 중 어지럼증, 식은땀, 심한 피로감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 예를 들어 포도당 정제나 과일 주스를 섭취하십시오. 공복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당뇨 환자는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담 후 약 용량 조정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는 분은 과도한 고강도 운동을 피하시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분은 발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는 분은 고강도 운동 전 전문가의 사전 평가를 받으십시오. 이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7일 실천 계획입니다. 1일차에는 오늘 저녁 마지막 식사 시간을 기록하고 내일 아침 기상 후 그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최소 8시간이 지났다면 공복 운동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혈당 측정기가 있다면 운동 전 혈당을 재고 기록하십시오. 2일차에는 기상 후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10분 걷기로 공복 운동을 처음 경험해 보십시오. 공복 중 어지럼증이나 불편함이 없는지 몸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운동 후 30분 이내에 앞서 소개한 회복 식단을 드십시오. 3일차에는 10분 걷기에 스쿼트 10회와 팔굽혀펴기 5회를 추가하십시오. 운동 전후 혈당을 측정하여 운동이 혈당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4일차에는 운동 시간을 15분으로 늘리고 앞서 소개한 20분 복합회로 운동의 절반 버전을 시도하십시오. 이날 저녁에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 저녁 한방 식단을 만들어 드십시오. 5일차에는 완성형 20분 공복 복합회로 운동을 처음으로 완전히 실시하십시오. 운동 중 호흡과 자세에 집중하고 통증이 느껴지면 강도를 낮추십시오. 6일차에는 이번 주 운동 전후 혈당 변화를 정리하십시오. 운동 후 혈당이 낮아졌는지, 아침 공복 혈당이 이번 주에 걸쳐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에너지 수준, 수면의 질, 체중 변화도 함께 메모하십시오. 7일차에는 이 정보를 가족이나 당뇨 또는 고혈당이 있는 지인과 공유하십시오. 함께 실천하면 지속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다음 주에는 운동 횟수를 주 5회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십시오. 연속으로 이틀 이상 쉬지 않는 것이 인슐린 감수성 유지에 중요합니다. 운동 효과는 마지막 운동 후 48에서 72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에서 당뇨약을 끊게 돕는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공복 운동이 당뇨약을 대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공복 운동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체중이 감소하며 혈당이 안정되면 의사의 판단하에 약 용량을 줄이거나 종류를 조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체중을 단 5%만 줄여도 혈당 조절이 뚜렷이 개선되었고, 운동만으로 당뇨 발생을 44% 예방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약이 혈당의 숫자를 관리한다면 운동은 그 숫자가 나쁘게 올라가는 원인 자체를 고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고 10분만 걸어보십시오. 그 10분이 당신의 세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